워라벨은 좀 어떤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SITC 로지스틱스 코리아의 영업팀 팀장을 맡고 있는 권나연이라고 합니다. SITC는 항공 콘솔 업체로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의 홀세일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 여러분들의 짐들을 모아서 취합하는 게 항공 콘솔 업체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회의에 중요 이슈 사항들을 정리해서 제 고객분들께 메일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방문해야 될 업체를 리스트별로 다 정리한 후 한 주 내내 이제 돌아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국제통상학과, 무역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이쪽 업계에 취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사실 포워딩, 뭐 콘솔 업체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막연하게 무역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게 결국 이쪽으로 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무역 용어들이 특수한 용어들이 많아요. 인코텀즈라던가 기초회계라던가 이런 거를 미리 접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생소하진 않지만 그래도 실무적으로 응용을 하기에는 조금 괴리감이 있어요. 예를 들면 EX 워크 조건이다라고 하면 수출자가 그러면 돈을 다 낸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수출자가 다 낸다기보다 운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연관돼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죠. 제가 고객분들을 만나러 가면 한 10명 중에 8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저희가 항공짐이 없어서요. 해상짐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신규로 저희한테 항공을 부킹 주셨을 때 그 성취감도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요. 그리고 이제 핸들링하기 어려운 짐들이 있어요. 화물 중에 그걸 특수 화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특수 화물을 성공적으로 저희가 현지까지 안전하게 배달을 완료했을 때 또 그럴 때도 성취감도 많이 있고요. 4년 전에 킹크랩을 한 적이 있어요. 이 킹크랩이 동해에서 올라와요. 저희가 다 핸들링하는 거예요. 동해에서부터 김포 창고, 김포 창고에서 또 저희 창고, 바로 오전 10시 플라이트로 넘어갈 수 있게. 그 과정에서 이 킹크랩이 죽는 경우도 있고 포장에 되게 신경 써야 되거든요. 킹크랩이나 이런 새우, 생선 이런 거 저희가 페리셔블 화물이라고 해요. 운임이 엄청 비싸거든요. 거의 뭐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페리셔블 말고 일반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려면 이제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기절시킨 다음에 얼음을 가득 채워서 공기를 싹 주입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를 해서 들어가게 된 팀이 업무팀이었습니다. 하루에 1인당 거의 메일을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소화를 시켰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꼭 실수가 생기거든요. 뭐 빌 작성을 해준다거나 마감비를 보낸다거나 사소한 실수를 하게 된다면 이게 좀 많이 일이 크게 불거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코드명이 뭐 끝에 알파벳 하나가 달랐던 것 같아요. 인천이면 ICN 이런 코드처럼 글씨가 하나 달라서 잘못 기재를 했는데 그게 또 희한하게 접수가 된 거예요. 항공사로부터. 현지에 도착해가지고 빌이 잘못돼 있으니까 물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업무팀 들어간 지 신입 한 3개월 때가 4개월 때가 와서 1,000만 원까지는 아니라 몇백만 원 손에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눈치 보여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제 상사 팀장님이 어떻게 하면 실수를 하지 않는지 10가지를 써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책장 사무실에서 1번 한 번 더 보기 뭐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점은 사람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팀의 몇 년 과정을 거치고 이제 영업팀으로 들어왔을 때는 초창기 때는 정말 실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하루에 막 3-4군데씩 다니고 했는데도 실적이 너무 없어서 정말 배낭에 명함 가득 채워놓고 건물치기라고 하거든요. 빌딩치기, 건물치기 한 적도 있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문이 안 열려 있고 다 닫혀 있어요. 수화기로 뭐 항공팀 부탁드립니다 해서 저 지금 앞에 있는데 혹시 나와주실 수 있냐, 판촉물 좀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대부분 분들은 그럼 잠깐 들어오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 앞에 두고 가세요. 그거 뚝 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그게 문정박대 반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또 너무 필요했는데 잘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문의 한번 드릴게요. 이러시는 분들은 또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또 기분이 좋고
업무 이런 주요 이슈 사항들을 메일로 전달해 주는 것도 좋겠다. 좋은 정보를 전달해주면 언젠간 제가 또 생각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낸 게 유튜브 채널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뭐 저의 모든 모습과 또 회사의 모습과 이 회사의 강점과 저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주로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정보를 많이 올려놓죠. 무역 쪽의 지식이 중요하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팀별로 좀 상이한데 뭐 업무팀 같은 경우는 꼼꼼함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실수 하나 하면은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나올 수도 있고 좀 엉덩이 무겁다고 표현들 하시죠. 인내심도 좀 좋고 이런 분들이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업팀의 경우는 꾸준함, 성실함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요구되는 점이 제2 외국어 능력인데요. 요즘에는 뭐 중국어라던가 영어라던가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취업에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했을 때 저의 경우 보면 영어를 쓰는 일이 한 50%, 그다음 한국어로 쓰는 일이 50% 정도예요. 근데 뭐 굳이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게 발음을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비즈니스 영어 할 때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의 실력이 요구됩니다. 사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 업계에 처음 배우긴 좀 어려운데 한번 배워놓고 나면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도 비슷한 프레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뭐 제 주변에 선배님들 보면 육아휴직하고 한 10년 정도 쉬시다가 다시 복귀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체력만 이제 허락된다면 죽을 때까지 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마트 장을 보러 갔어요. 근데 제 바로 옆에 차가 모닝에 띵띵띵 로지스틱스가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연락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신규 업체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장 보러 가자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업의 모든 거를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영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보면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희 회사가 동종 업계에 비해서 연봉이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업계 분들은 타 업종 대비 좀 성과금도 많이 나오는 편이고 보수도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저희 업계도 작년에 코로나의 특수한 상황으로 업무량이 너무 늘기도 했고 매출액도 많이 나왔고 해서 한 100%에서 200% 보너스 나왔던 것 같아요. 없습니다. What? 그런 거 없어요. 유럽팀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은 이 시차가 너무 반대여서 새벽 2, 3시에 답장하고 그래야 돼. 저 같은 경우도 왓츠앱으로 새벽 2, 3시에 답장해주고 운임 체크해주고 전화 오면 받아주고 워라밸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께서는 새벽 2, 3시에 이거 불가능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알다시피 이 코로나19 사태로 이 공급망 관리가 정말 최대 이슈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이 항공의 비중은 많지는 않았어요. 해상의 비중이 더 높았지만 아주 급한 물건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게 가장 메인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전문가들이 한국에 많지가 않아요. 그런 자질들을 가진 회사들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차후에 그런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할 거고 또 그런 니즈가 더 세분화될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비즈니스의 비전은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